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입니다. 자, 부동산 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청약시장 내 수도권 아파트도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초에는 200가구 안팎의 소규모 단지 위주로 발생하던 이 미계약이 최근에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청약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죠. 혼자 힘으로 이 옥석 가리기 힘드신 분이라면 오늘도 저희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시장도 좀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또 더구나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뭐 전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매도에 대한 뭐 전략 아니면 뭐 매수는 또 언제 해야 되냐, 언제가 좀 바닥이냐.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또 모아타운이 최근에 또 이제 발표가 됐죠. 여러 이제 후보지들이 또 선정이 됐는데 이 소액으로 이제 뭐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뭐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좀 초기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뭐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한 좀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용산구 삼각지역을 필두로 구로구 개봉역 그리고 강동구 길동역 주변에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일대에 발빠른 투자자들의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준비해드린 강의는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제 좀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요. 역세권 개발의 정석입니다. 우리가 또 이 정석자 들어가면 또 머리가 아프죠. 자, 그런데 오늘 참 쉬운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이니까요. 왜 지금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주거 지역의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장부터 이제 넘어가 보면요. 자, 최근에 지금 삼각지라던가 지금 이제 개봉역 주변, 그 다음에 길동역 주변이 역세권 고밀 개발로 지금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고밀 개발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역세권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 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에 가용할 토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주택용지라던가 상업용지라던가 이제 가용할 토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용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 지역에 좀 이제 고밀도로 또 이제 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이렇게 좀 고밀도로 복합개발로 지금 많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좀 소액으로 들어가서 좀 이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재개발 같은 이런 또 역세권 개발도 그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면 자, 최근에 보면은 지금 역세권 시프트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역세권 개발. 자, 그럼 이 역세권 개발이 뭐냐? 역세권 개발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역세권 지역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있죠?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좀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주는 겁니다.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준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서울시의 용적률을 보면 200%거든요. 자, 그런데
400% 이상 지을 수 있는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됐다라는 의미는 토지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거죠. 예, 토지에 대한 가치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역세권 개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됐으니까 당연히 고밀도로 이제 개발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200세대 지을 수 있는 지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세대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일 때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면 최소한 400세대 이상 이제 고밀도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200세대 지을 거를 400세대 지을 수 있게끔 진행이 되는 게 역세권 개발이니까 정비 사업 중에서 우리가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최근에 발표된 모아타운이라던가 뭐 신속 통합 계획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가장 좋습니다. 사업성이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만큼요. 사업성이 좋은 만큼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도 지정 요건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신속 통합 계획도 법적인 지정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지정 요건은 가장 까다롭습니다. 가장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들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은 가장 크겠죠. 예, 이게 그 역세권 개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장점입니다. 예, 근데 단점으로는 지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역세권 개발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의 역세권 개발로 이루어지냐면 일단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자, 해당 구역의 가반 이상 2분의 1 이상이 1차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역반경 350m. 예. 여기에서 350m 이내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른 말로 풀이해 보면 도시 정비형 재개발입니다. 도시 정비형 재개발. 예, 도시 정비형 재개발. 이 재개발자가 들어가죠. 이 재개발이 들어가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관장하는 법인 이 도정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라가는데요. 자, 그러면 그만큼 노후도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노후도가 또 높아야 됩니다. 노후도가 높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역반경 350m 이내, 두 번째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왜 이 역세권 개발이 지정 요건이 까다롭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역세권 지역은 뭐 상업 지역이나 이렇게 고밀도로 먼저 지금 현황상 이제 고밀도로 다 개발이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아무래도 좀 고밀도로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도 현황상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어야 됩니다. 저밀도로. 즉 2층 이하 건축물들이 많아야 돼요. 2층 이하 건축물들. 2층 이하 건축물이 많은 지역은 뭐예요? 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좀 많은 지역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이 재개발이기 때문에 주거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라던가 공장이라던가 상업시설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처럼 주거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역세권 지역은 보통 주거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들이 없죠. 예, 상당히 적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적인 요건에 맞는 좀 지정 요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좀 찾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예, 대신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은 좀 상당히 크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역세권 시프트의 이제 법적인 지정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 재개발이 있어. 신속 통합 계획이라든가 민간 재개발은 노후도가 67% 이상인데 이것보다는 노후도가 조금 완화됐죠. 자, 완화됐지만은 우리가 이 입지 자체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노후도 60% 이상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필수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30%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필수 요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택 요건에 보면 자, 가소 필지 비율. 예, 이게 이제 작은 필지, 그러니까 못난이 필지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45평 이하가 40% 이상이 있어야 돼요. 45평 이하가. 자, 그다음에 저밀 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뭐 다가구 주택도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선택 요건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게요.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은 보통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주거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다세대라든가 뭐 다세대 밀집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겠구나. 왜?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층수가 4개 층 이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세대 밀집 지역은 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지역은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 중에 선택 요건 중에 점일 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조합원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거죠. 용도 지역도 상향을 해주면서 사업성은 더 좋아지는데 원래 자체가 사업성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조합원 수가 이제 아주 적다라는 거죠. 예, 그것까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역세권 사업이 지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차 역세권 역방도 350m라고 했죠. 자, 근데 일시적으로 2024년 말까지 원래는 1차 역세권이 역반경 250m였어요. 자, 근데 지금 350m로 2024년 말까지 지금 완화를 시켜줬고요. 아마 2024년 말이 되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완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지금 작년 말에 또 한 번 우리가 이게 좀 완화가 된 거거든요. 연장이 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이 아까 상향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 용적률, 기존에는 우리가 준주거 지역의 법정의 용적률이 400%인데 이 규제 완화가 되면서 용적률이 미니멈 500%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700%까지. 그러니까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대상지도 확대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지정 요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 대상지를 좀 확대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주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준공업 지역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정비구역으로 돼 있다가 해제된 지역도 역세권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층 이제 규제를 폐지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고밀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35층 규제를 그래서 폐지를 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시설 설치 의무 용적률도 지금 이제 낮춰줬다. 이게 뭐냐면 상가를 기존에는 10%를 지어야 되는데 5%만 지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도 1층 상가나 비싸지, 1층 상가 같은 경우나 비싸지, 2층, 3층은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상가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주택을 집어넣는 게 사업성에서는 훨씬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가 그 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하향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사업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역세권 사업이 상당히 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 자, 우리가 지정 요건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정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자, 그런데 권리 산정 기준일은 구역 지정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데 뭐 소액으로 투자하면은 뭐 신속통합계의 권리 산정 기준이 있고 모아타운 권리 산정 기준이 있고 이 권리 산정 기준 때문에 막 현금 청산 때문에 조금 이제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거는 권리 산정 기준이 구역 지정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청산 걱정이 다른 정비 사업에 비해서 좀 이제 이 현금 청산에 대한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지역만 잘 찾아 들어가시면 당연히 용도 지역의 상향이 되니까 사업성이 좋아지죠. 자, 그러니까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낮다라는 거죠. 조합원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아지니까, 그죠?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아지니까 일반 분양 수익이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역세권 지역이니까 일반 분양도 잘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현황상 점일 이용, 예, 현황상 점일 이용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조합원 수가 기본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사업성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규제 완화에 따라서 사업이 지금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속도감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역세권 개발의 이제 투자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럼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되냐? 네, 투자는 자, 우리가 역세권이고요. 당연히 역세권 개발이니까 역세권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현황상 저밀도로 좀 이용이 되고 있어야 되고 주거가 중심이어야 되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개발은 어떤 지역이 먼저 지정될 가능성이 높냐면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에는 3도심이라고 하죠. 3도심. 요 3도심 인근에, 예, 3도심 인근에 먼저 이제 지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도심 지역이라던가 부도심 지역이 우선이고요. 근데 이런 지역이 또 입지 여건이 좋다 보니까 나중에 일반 분양가라든가 아파트 시세가 상당히 높겠죠. 아파트 시세가.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 아파트 시세가 틀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조건 뭐 개발되면은 뭐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입지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틀려지겠죠. 우리가 보통 뭐 역세권 개발이나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이나 대부분의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면목동에서 모아타운을 하나,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뭐 용산의 뭐 원효로 사가라든가 아니면 강진구 자양동 자양 사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사업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근데 사업비는 똑같지만 우리가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아파트 시세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역세권 개발은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입지가. 자, 그다음에 어떤 지역이 가능하냐? 어떤 지역이 앞으로 이제 가능할 거냐면 과거에 역세권 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지역들이 도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예, 도심 지역에. 그 지역 중에서도 아직도 지금 잠잠한 지역들이 있어요.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 지역들. 예,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투자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지역이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만 나오면 보통 이제 투자 금액이 막 3억, 4억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도 도심 지역에 잘만 찾아보면 1억 5천에서 2억 사이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뭐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고 뭐 신속 통합 계획이나 모아타운 이런 뭐 초기지 개발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전화 주시면 제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좀 수액 투자에 대한 전략 좀 상세하게 좀 풀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시가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투자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지역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들 위해서 도움의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자, 제가 오늘 아까 그 역세권 개발에 대한 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런 죄송합니다. 특히나 이런 거 초기 재개발,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신속 통합 계획이라던가 이런 거 초기 재개발에 대한 투자자들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가격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소액으로 아직은 투자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예, 뭐 10억 올라서 지금 1, 2억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요즘 최근에 뭐 2030 세대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못 사니까 서울 도심에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지금 소액으로 묻어놨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지역도요.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뭐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네 뭐 얘기가 나오면요. 바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요, 제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입지가 아주 좋은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해서 개발이 당연히 될 만한 지역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놓고 저희가 분석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 아주 입지 좋은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1대1 대면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1대1 대면 상담 세미나 자리 한번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74번으로 상담 예약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3989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선생님한테 중화동 네. 325-93. 325-93. 네, 3룸인데요. 네. 신축 5억 9,800이에요. 가격이. 근데 이거 갭 투자를 하면 1억 4천이 든다 그러는데 여기가 뭐 현 가로정비 사업 추진 중이라 그래갖고 동의서가 60% 됐는데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실투자금 1억 4천여만 원으로 지금 중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3룸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세한 전망과 그리고 매수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투자 금액이 시청 잘하고 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투자 금액이 1억 4천이에요. 네네. 예, 여기 지금 중화도 보니까는 여기 지금 중랑역 인접해 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중랑천 넘어가면 여기는 지금 이제 이문 희경 노타운 쪽이네요. 그죠? 네네. 예, 그다음에 여기 자체가
지금 아주 그 저층 주거 지역이죠, 그렇죠? 네, 네. 네, 저층 주거 지역이죠. 예, 그래서 여기 자체가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지금 동의서 진구 중이에요. 네, 60% 동의서가 됐다 그래갖고 예, 60%.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뭐 60% 정도면은 향후에 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추진이 제가 볼 때는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네.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투자하셔도 되고요. 네. 예, 근데 중화동을 보시죠? 돈이 적으니까. 돈이 적으니까. 자, 시청자님, 자 이런 거죠.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보면 그러니까는 여러 지역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네. 여러 지역을 모르시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지역을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지역 쪽으로 많이 보세요. 네네. 그냥 맞아요. 지역을 좀 하향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는 네네. 거죠. 사옥동이나 막 이런 쪽으로 좀 돈이 예.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지역도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나쁜 지역 여기 또 중랑천 인접해 있고 주거도 쾌적하잖아요. 예, 그런데 네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좀 입지상으로 보면 저층 주거 지역의 개발 가능성은 좀 높긴 한데 중요한 거는 요 지역이 딱 보면은 앞에 중랑천에 가로막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여기 경의선 있죠. 그다음에 여기 경춘선 있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기찻길로 가로막혀 있고 앞에 천으로 또 이제 가로막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하나의 좀 섬 같은 지역이에요. 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상업용 부동산이든 주거용 부동산이든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확장성이. 아, 네네. 근데 여기는 입지상으로 보면 약간 좀 이게 천으로 가로막혀 있고 기찻길로 다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고립돼 있는 약간 성 같은 아.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보면요. 지금 여기 중화동이 1억 4천이면 우리가 이런 도심 지역과 가까운 지역들 도심 지역과 가까운 지역들 중에서도 지금 모아타운이라던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이런 지역으로 보통 한 1억 중반대도 1억 중반이면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굳이 내가 이쪽보다는 당연히 입지가 좋은 지역에 내가 매수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입지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 시세 차익이 틀려지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 네. 지금 중화동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던 만약에 네. 도심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던 투자 네네. 금액이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동일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제가 아파트 공사비 똑같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예, 우리가 사업비라는 게 대부분이 건축비잖아요. 아파트 공사비. 그죠?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조합 운영비라던가 이런 거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은데요. 네네. 내가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나중에 내가 아파트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어떤 받으려고 입지에 하는 있느냐에 거죠. 따라서 아파트의 시세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중화동 자체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비싼 동네가 아니죠. 그렇죠. 싼 동네니까 돈이 예, 주변에 적으니까. 뭐 상봉동이나 신내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싸잖아요. 서울에서 싼 지역 중에 네네. 하나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여기도 괜찮은 지역이긴 한데 같은 돈이면 저는 도심 쪽에 도심 쪽에 좀 찾아보겠어요. 도심 쪽에. 도심 쪽에 어디로 가야 예. 되나요? 예, 도심 쪽에 더 좋은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예, 불과 이번에 거기 그 모아타운 지정된 거 아시죠? 후보지 선정된 거. 한 30여 개가 어디가요?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저번 주에 발표 났거든요. 금요일 날. 어디 가요? 모아타운. 아, 모아타운요? 예, 났는데 거기에 보면 뭐 노량진동이라던가 이런 데도 그러니까 노량진동 같은 데는 위치가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여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네네. 노량진동 같은 경우도요. 올 초만 하더라도 1억 한 3, 4천이면 투자가 가능했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모아타운 지금 후보지 선정되면서 지금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3억 이상 줘야 될 겁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더블 우리가 뛰었네요. 어떤 지역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지정이 되더라도 그 가격 오름폭이 틀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보다는 좀 더 좀 나은 지역, 좀 도심 쪽으로 도심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신 중화동보다는 조금 다른 지역으로 조금 더 도심권 쪽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세미나나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하셔서 꼼꼼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희 지난번에 역세권 개발 보고 이제 궁금해서 상담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재개발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영상을 보고는 있는데, 이제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 선택도 이제 고민이 되고, 네. 그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도 제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아주 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공부를 해서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역세권 네. 투자 중에 혹시 보고 계신 지역은 있으실까요? 일단 최근에 저기 용답동에 네. 다녀왔는데 투자금 한 2억 5천짜리 물건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투자 금액도 부담되고 그쪽에 좀 신축이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잘 네.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너무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 일대 역세권 개발 투자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용답동 보셨다고요? 네, 용답동 보고 왔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에 그 용답동이면은 지금 동대문 쪽이죠, 그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저 답심리역하고 저 한번 지도상으로 보면, 예, 네, 지도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지금 자. 지금 용답동 일대가 최근에 그 역세권 시프트 지금 동의서 진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지금 여기는 지금 답심리역에서 지금 왼쪽으로는 여기는 지금 재개발 지역이고, 그죠? 네, 재개발 지역이고 지금 재개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네. 용담역이랑 답심리역 사이 여기가 지금 이제 역세권 지역, 역세권 개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여기도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이제 동의서 작년만 하더라도요.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전후 투자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동의서 걷기 시작하니까는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거죠. 그죠? 네, 예. 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언젠가는 저도 이제 개발이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좀 단점들이 좀 있어요. 단점들이. 단점이요? 예, 단점들이 있는 게 일단 아까 지금 신축이 많다고 하시는데 네, 신축이 좀 지어지고 있죠. 그죠? 네, 네, 많이.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쪼개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일명 쪼개기라고 이거 아세요? 쪼개기? 지분 쪼개기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쪼개기라고 하는데 예, 신축이 어느 정도 신축이 되더라도요.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노후도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모아타운 지정됐느나 아니면은 뭐 신속통합기에 지정된 데 보면 쪼개기 안 된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쪼개기가요. 네, 양날의 검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쪼개기가 이루어지면 쪼개기가 첫 번째가 좀 안 좋은 안 좋은 단점이 뭐냐면 조합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은 자, 사업성이 조금 안 좋아지죠. 그죠? 이게 네, 단점일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네네. 아파트, 그러니까 조합원이 늘어나면은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업이 빨라져요. 쪼개기가 되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 네. 쪼개기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투자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 일대가. 아, 이해되세요?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투자에 이렇게 호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 그런데 이렇게 쪼개기가 이루어지면서 그 지역 자체가 투자자로 이제 필터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좀 빨라지는 경향이 많아요. 네. 예, 대표적으로 지금 용산 같은 데가 다 쪼개기가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뭐 신속통합기획이나 이번에도 뭐 원효로사가 모아타운 지정됐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쪼개기가 된대요, 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적당한 쪼개기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근데 용답동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가 가서 보시면 여기가 좀 동네 상권이 좋죠. 네. 그죠? 네네네네. 여기가 보면은 이제 용담역에서 여기 답심역 사이에 뭐 시장도 있고 동네 상권이 좀 좋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장도 있고. 동네 상권이 좋은 지역들, 상권이 좋은 지역들은 개발 속도가 더뎌요. 예, 왜 그러냐면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상가 조합원들도 조합원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개발되는 속도가 조금 느리겠죠.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용답동이 지금 거의 한 1억 5천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속도가 나야 그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근데 여기가 네. 좀 동네 상권이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개발은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가격이 조금 오름폭은 좀 적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용답동도 괜찮지만 우리가 인근에 지금 보면은 자, 지도상으로 보시면 위에 여기 그 답심리동이나 이쪽도 괜찮죠. 이쪽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메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량역이 네.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청량리역 배후 주거 지역의 답심리잖아요. 그죠? 네네. 그다음에 여기 용답동이고요. 자, 그럼 여기도 여기 같은 경우 예전에 전농답신 뉴타운에 이쪽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이쪽보다는 입지가 훨씬 좋죠. 그죠? 그쵸, 좀 더 가까운 것 자, 같아요. 그런데 여기 신담역하고 답심리역 사이 지금 용답동 역사권 같은 경우는 답심리역과 용담역 사이인데 여기 근처에 신담역과 답심리역 사이에 지금 용답동보다 그러니까 상권도 없고 개발 여건이 좋은 데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 맞은편은요. 잘 찾아보시면 자, 실투자 금액 1억 5천이면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아,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비교를 해서 얘보다 네네. 더 좋은 입지에 내가 싸게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좋은 투자처인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예, 근데 그러니까는 여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 네. 신담역하고 답심역 사이에 여기 주거 지역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 주거 지역은 상권도 없어요. 그다음에 노후도도 높아요. 아, 근데 입지는 얘보다 더 좋아요. 근데 반 가격이에요. 네, 그럼 이쪽으로 좀 알아보셔야겠죠. 그죠? 오, 네. 네, 그쪽을 알아보시고요. 하나 더 팁 드리면요. 아까 네네네. 뭐 어느 분도 뭐 지금 뭐 중화동에 뭐 1억 4천 주고 투자를 하시네 하는데 차라리 네네네. 중화동보다는 아까 여기가 맞잖아요. 그죠? 여기는 도심이니까. 그죠? 그쵸, 서울 예, 거의 그리고 이제 중심에서 도심권에 있는 오거든요. 지역 중에 제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항심리역 있어요. 네네. 상항심리역에 여기가 어디냐면 왕십리 뉴타운 맞은편이거든요. 네. 예, 왕십리 뉴타운 맞은편인데 여기가 노후도 요건이 상당히 높아요. 네. 이건 아까 그 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자, 좀 지정 요건이 좀 까다로웠죠. 자, 네네네. 지금 주거가 중심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황상 저밀도로 지금 이용되고 있어야 되고 노후도가 높아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다 350m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런데 여기 답신이동도 350m 안에 들어오고 상항심리역 근처도요. 350m 이내 들어오고 주거가 중심이고 노후도가 높아요. 그다음에 현황상 지금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고요. 네네. 자, 거기는 아마 투자 금액 한 2억 전후로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금액이 지금 용답동까지 보시면 그래도 한 네. 2억 이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 예. 가까이. 근데 그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이 답신이동이나 상항심리 역 쪽 이쪽이 어떻게 보면 용답동보다 더 투자 가치가 더 높은 지역이죠. 그냥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이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메모하셨죠? 아, 네, 다 메모했습니다. 예, 메모 안 하셨으면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지역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1대1 세미나나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올 초에 좀 아는 분이 노량진동에 투자를 했는데 저도 한번 좀 같이 투자해보고 권유를 받아서요. 네. 네, 여기가 그때 신축 빌라였는데 그 투룸이 매매가가 4억 6천에 전세 3억 2천에서 실투자가 1.4억 정도 됐었는데 네. 제가 아내가 반대를 해서 그때 투자를 못했었는데요. 네. 지금 저번 주에 모아타운인가 그거로 좀 개발된다고 발표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지금은 투자 금액이 한 3억 좀 넘게 올랐다고 하던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좀 알아보니까 한 투자 금액 2억 3천 정도 되는 오래된 구축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게 여기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매입해도 괜찮을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거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노량진의 모아타운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실투자 금액 2억 3천 정도로 보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자,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보통은 남편이 반대해서 투자를 못 하시는데 네. 와이프가 반대하셨어요? 네, 제가 부동산에 좀 관심이 좀 있었었는데요. 안 예, 그래도 예. 아내가 좀 싫어하더라고요. 자, 지금 아까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지금 이제 노량진동을 보면 요렇게 요 지역이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예. 네. 예, 노량진 뉴타운인데 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그죠? 예, 네. 여기가 지금
1구역부터 8구역까지 8개 구역으로 지금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자, 그런데 이 노량진 뉴타운이 이 뉴타운도 이제 서열을 한번 보면 제일 비싼 데가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 한남 뉴타운 다음에 노량진, 그다음에 이제 흑석. 요 두 가지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대장주들이 얘예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 노량진 뉴타운이 뉴타운 중에서도 이게 대장주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노량진 쪽이요. 지금 보면 여기 한강 이남의 뭐 신길 뉴타운, 그다음에 여기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중에 사업 네. 속도가 가장 느렸거든요. 네. 요거는 아시죠? 예, 최근에 이제 여기 뭐 관리처분 떨어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벌써 입주한 뭐 여기 그 신길 뉴타운은 벌써 입주가 끝나고 그다음에 흑성 네. 뉴타운은 벌써 개발이 한 60, 70%가 이루어졌는데 얘는 네네네. 지금 이제 개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강 이남 쪽에서는 얘가 노량진 쪽이 가장 느려요. 네. 근데 느린 이유가 있어요. 자, 뭐죠? 예전에 여기 노량진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시촌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원룸 주택이라던가 아니면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 여기 소유주들이 사실은 개발에 동의를 잘 안 해줬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여기 노량진 상권이 다 초토화됐죠, 그죠? 네. 예, 지금 이제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렇죠. 다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하지 여기에 가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뭐 학원 다니고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네, 훨씬 없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소유주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개발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개발이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8개 구역까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주변으로. 네. 자, 주변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주변으로 확장이 될 지역이 요 아래 지역, 노들역에서 노량진역 사이는요. 여기는 지금 지주택이에요. 네. 지주택이고 주변에 보면 다 아파트예요. 또 이렇게 다 아파트거든요. 이렇게 네. 다 아파트니까 개발할 데가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개발이 될 만한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바로 옆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드리면 네. 바로 요 지역이었거든요. 요 지역. 네. 요 지역 중에 지금 일부 지역, 여기가 지금 반 정도 되는 요 지역이 최근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네. 예, 여기죠. 맞죠? 여기 쌍용리가 바로 맞은편.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전에 그 노량진 13구역 존치구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요 지역이 최근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물건 알아보신 게 아마 지금 아까 2억 3천 투자라고 하면 여기 안에 구역 내는 아닐 거예요. 그죠? 네. 거기 맞은편 아니에요? 네, 좀 근처에 있었어요. 예, 그럼 맞은편 쪽인데 이 맞은편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앞으로도 좀 단기적으로 볼 때 여기도 저는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예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모아타운 지정된 데랑 여기랑 보면 예전에 이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에 고시촌들이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 여건이 비슷해요. 입지 여건이. 네. 그러니까 노후도도 비슷하고 입지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보통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우리가 개발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 여기 모아타운 지정된 데 같은 건 3만 8천이니까는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앞으로 개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네. 맞은편 같은 경우는 여기는 2만 제곱미터 이하예요. 네. 예, 2만 제곱미터 이하니까 여기는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는 입지 여건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먼저 얘가 된 거죠. 그죠? 네. 이해되시죠? 속도의 차이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노량진 건가요? 뉴타운도 모든 지역이 한꺼번에 개발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예, 근데 입지 여건이 비슷하고 얘가 먼저 된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예, 여기 아까 말씀하신 데 한번 임장해 보시고요. 네. 근데 뭐 지하나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예, 지하는 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시면 더욱더 자세한 정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의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세한 일정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지난주 금요일에 그 모아타운 그 후보지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한 30개 구역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입지 좋은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면 용산 쪽이 좋겠죠. 예, 용산 쪽에 원효로 사가. 그 다음에 또 한강변 라인 중에서도 이제 자양 사동 일대.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량진 일대. 이 지역들을 제가 1, 2년 전에 다 추천을 한 번씩 해드렸던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지역 중에서도 그러니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될 지역들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내가 몰라서 투자 못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입지 여건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 여건이 좋은데 투자를 해야 나중에 내가 아파트를 받았을 때 내 아파트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액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개발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 돼도 입지 여건이 좋으면 내가 그만큼 시세 차익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이 도심이라던가 부도심 지역에도 지금 여전히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몰라서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제가 1대1 대명 상담을 통해서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좀 이제 차익을 볼 수 있는, 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어떤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도 체크해야 되고요. 사업성도 체크해야 되고 속도도 체크해야 되고 자, 혼자서 결정하기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 조언들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에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받고 있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는 삼전동에 52에 4번지인데, 네. 거기가 요즘에 와갖고 모아타운을 한다고 지금 시끌시끌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전화를 드려봤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삼전동 모아타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매수 계획 있으신 거죠? 아니요, 돼 있지는 않아요. 매수를 보고 안 하시고 이제 살 생각 있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예, 네, 예,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나네요. 예. 예, 맨날 된 것 같으죠. 하도 많이 뵀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요? 보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좀 이제 모아타운이라던가 뭐 역세권 개발 이런 좀 소액 투자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질문들이.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여기 지금 삼정동 보면요 입지가 좋죠, 그렇죠? 네, 입지가 뭐 잠실, 송파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투자도 이렇게 입지 여건이 좋은데 투자해야 여기 주변에 지금 뭐 엘리트라던가 레이크 팰리스 예전에 얘네들이 그 잠실 중흥 1, 2, 3, 4단지 지금 재건축되는 아파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네, 예, 33평 기준으로 해서 다 20억 정도 지금 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밑에 있는 데가 여기 지금 삼전동 아닙니까? 그죠? 네, 삼전동에. 예, 그럼 여기가 개발이 되면 얘네 아파트 가격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개발만 되면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쪽에 최근에 지금 모아타운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삼정동 여기를 보면 상단 쪽은 뭐 2개 구역으로 나눠서 가고 그다음에 하단 쪽은 뭐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좀 네. 이제 뭐 모아타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예, 요건 아시죠? 예. 예, 삼전동이요. 예, 삼전동에 예, 지금 삼전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예, 예. 자, 그런데 여기 직접 가보셨죠? 네. 직접 가보시면 여기가 좀 신축이 좀 많지 않아요? 그죠? 신축이 필로트도 많고 예. 지하 집들도 좀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축들도 많고 예, 그다음에 예.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이제 집들도 많이 있고, 그죠? 네, 있고 예. 20년이 다가오는 집들이 많죠. 예, 근데 여기가요.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아타운이 있고요. 네. 모아타운이 있고 모아주택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 요건이 있어요. 지정 요건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 모아타운이 뭐냐면 모아주택을 여러 구역으로 합쳐놓은 게 타운이에요. 네, 예. 우리가 재개발 구역을 여러 지역으로 묶어놓은 게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모아주택을 묶어놓은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네. 자, 근데 모아타운의 법적인 지정 요건은 노후도가 50% 이상만 되면 돼요. 몇 년이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20년 이상,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이나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후주택을 30년 이상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모아타운은 20년 이상이에요. 네. 예. 자, 20년 이상 노후도가. 자,
근데 노후도가 50% 이상 돼야 되는데 여기 지역 지금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들이 가까스로 뭐 51%, 53% 이렇게 가까스로 50%는 넘어요. 네, 예, 예. 예, 그렇죠. 50% 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계속 지금 신축이 이루어져 있고 이 모아 주택은 4가지 사업이 있어요. 모아 주택은. 아, 네. 그러니까 타운 내에 우리가 모아 주택이 4가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4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뭐가 네. 있냐면 자율 정비형. 자율정비. 예, 또 법적인 얘기 나오는 것도 머리가 아프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자율 정비형은 그냥 2-3개 필지 조그맣게 묶어서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죠.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최근에 아까 지금 후보들이 선정된 데가 대부분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가로주택 정비형. 가로주택. 예, 요거는 2만 제곱미터 이내 크기가. 네, 예, 그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이거든요. 요거 4가지예요. 네, 그러니까는 모아타운으로 그러니까 지정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아주택으로 지정이 되려면 자율정비는 개별 사업체 노후도가 57%, 가로주택도 노후도가 57%, 소규모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건축은 67%예요.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모아타운, 그러니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각 모아주택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아타운 노후도는 50% 이상이지만 각 사업별로 얘보다 더 노후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각 사업지별로 노후도가 맞냐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아, 4가지 다 맞냐? 그렇죠. 4가지 중에 보통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많이 가니까 돈 되는 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근데 얘가 57%잖아요. 그죠? 저기 저 과연 이게 가로주택. 맞을 수 있는지 이게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노후 모아주택이 모아타운이 노후도가 50% 이상이 되면 되는데 그렇죠. 이 4가지 중에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모아타운 지정 요건보다 각 개별 사업지로 갈 때 개별 사업지의 노후도 요건은 더 높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삼전동이.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저우지 전체적인 노후도가 50% 가까스로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아타운 지정이 되더라도 개별 사업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노후도가 안 맞으니까. 67%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면 67%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근데 57%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세 군데로 예. 이게 세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구역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삼정동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요. 위에는 2개 구역, 밑에는 3개 구역 나눠져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타운으로 갈 때의 노후도는 맞아요. 네. 예, 가까스로 50% 넘어가요. 그런데 타운으로 가더라도 이 안에서 모아주택으로 갈 때 노후도가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요. 아, 그렇죠. 그 속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노후도가 저는 안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네? 예,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효창공원 앞에 네, 임정로 15길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떤지요? 효창동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세권 시프트 하잖아요. 예, 거기는 하는데 여기는 신공덕동이에요. 그쪽은 신공덕동 쪽이요. 그러니까는 효창동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간 쪽이죠. 예, 조금 올라가죠. 예, 그쪽 같은 경우는 그 역세권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그다음 네. 신통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갈 수는 있어요. 모아타운으로. 아, 거기가 예, 그 예, 동네가요? 예, 거기는 노후도는 좀 그래가지고 떨어지니까. 지금 그러면 효창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효창동 땅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도로변에 있는데 그 2블록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 그래서 남겨주시면요, 제가 네. 연락 드릴게요. 네?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어서 급하게 전화를 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송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